네,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기계 고장을 고려한 이중 목표 다이나믹 플렉시블 잡잡 스케줄링 문제를 이제 CNN에 기반한 2단계 알고리즘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우선 이제 플렉시블 잡잡 스케줄링 프로블럼은 이제 NP-하드로 최적의 스케줄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제 스태틱 스케줄링에 초점을 맞추며 단일 또는 다중 목표를 이제 고려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실제 제조 환경에서는 기계 고장, 긴급 주문, 작업 지연, 주무 취소 등의 이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이나믹 플렉시블 잡차 스케줄링 프로블럼은 이제 동적인 문제를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FJSP라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에 이제 주요 성능 지표로는 이제 기존 지표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제 완료 시간, 지연 시간 등이 사용되고, 추가 지표로 이제 강건성, 안정성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강건성을 이제 다루고 있고, 이제 동적 스케줄과 초기 스케줄 간의 차이가 클수록 이제 강건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건성의 이제 유형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는 퀄리티, 러버스트니스로 이 불확실한 조건 하에서 스케줄링 성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 고장이 발생해도 완료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이제 퀄리티 러버스트니스가 높다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솔루션 러버스트니스입니다. 이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도 초기 스케줄과 실제 실행된 스케줄 간의 변경이 적은 정도를 의미하고, 예로는 이제 기계 고장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작업 이동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제 솔루션 로버스니스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루션 로버스니스만으로는 모든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어려워 본 연구는 퀄리티 로버스니스에 집중하고 있고, 그냥 강건성이라는 말로 이제 앞으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완료 시간은 이제 플렉시블 잡잡 스케줄링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불확실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계산량이 많아 비효율적이므로 이제 대체 측정 값을 사용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다이나믹 플렉시블 잡첩 스케줄링 프로블럼을 해결한 연구들로는 이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많이 해결을 했는데, 또 최근 들어 딥러닝, 디지털 트윈 강압스 등을 활용해서 이제 많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기계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강건성과 완료 시간 간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부족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CNN 기반의 새로운 강건성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이제 기계 고장이 발생했을 때 2단계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완료 시간 최적화와 스케줄 강건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바이오 오젝틱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플렉시블 잡스 스케줄링 프로블럼의 구성 요소와 이제 가정사항 등을 이제 소개해 놓은 페이지고, 어, 이제 구성 요소와 연구 과정 등은 이제 여러 이제 논문들에서 사용되었던 과정들과 비슷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논문에 사용되었던 인덱스와 파라미터인데, 이제 파라미터에서 이제 본 연구에서만 사용되었던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KBG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또 영어로는 더 비지 타임 오브 머신 K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머신 K가 작동이 되는 시간, 즉 이제 기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총 이제 기계가 사용되었던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FTI는 the flow time of I operation으로 이제 I 번째 오퍼레이션의 flow time, 그리고 FSI는 I 번째 오퍼레이션의 free reaction time 으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 이제 플로 타임과 프리 릴렉세이션 타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플로 타임은 이제 오퍼레이션이 가장 늦게 시작될 수 있는 시간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을 뺀 시간이고, 프리 릴렉션 타임은 어 이제 오퍼레이션이 다음 오퍼레이션에
다음 오퍼레이션이 진행이 될 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늦춰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계 고장에 대한 확률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 고장 확률은 해당 기계의 비지 타임에 비례하게 되고, 비지 타임이 긴 기계일수록 고장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계 고장 모델을 채택하였고, 이제 모든 고장 유형을 하나의 대표적인 고장으로 통합해서 모델링하였고, 기계의 비지 타임을 기반으로 고장 관련 데이터를 추정하게 됩니다. 어, 이제 네, 기계 고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게 되는데, 이제 전체 작업장의 총 작업부와 분의 이 기계의 총 사용 시간으로 이제 고장 확률이 계산되게 되고, 이제 기계 K의 총 사용 시간이 이제 많을수록 기계 고장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발생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 고장 시작 시간은 이제 균등 분포를 따르고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되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 1과 알파 2는 0과 1 구간의 개수이고, 이제 이 개수가 0에서 0.5 사이면은 고장은 일정 전반부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알파 1과 알파 2가 0.5에서 1 사이면은 이제 고장은 일정의 후반부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계 수리 시간도 마찬가지로 균등분포를 따르고 이제 베타 1과 베타 2도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의 구간의 개수입니다. 이제 베타 1과 베타 2의 값을 0.1에서 0.15 사이로 설정하면은 이제 기계 고장의 중단 수준이 비교적 낮아지고 0.35에서 0.4 사이로 설정하면은 이제 중단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는 이제 기계 고장 수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 이때 본 연구는 선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베타 1과 베타 2는 0.15와 0.25로 설정하였고, 이제 알파 1과 알파 2를 0.5, 0에서 0.5, 0.5에서 1 사이 두 가지 값으로 나누어 이제 두 가지 기계 고장 수준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어, 이제 플렉시블 잡샵 스케줄링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제 다이나믹 플렉시블 잡샵 스케줄링에서는 이제 일정의 강건성이 또 중요한 목표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 스팬과 강건성을 고려한 이중 목표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고 있고, 기계 고장 발생 시에 대한 이제 강건성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네, 일정의 강건성은 초기 일정의 최대 완료 시간과 기계 고장 이후 실제 일정의 최대 완료 시간의 차이로 정의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해당 강건성을 좀 더 보완한 이제 강건성에 대한 정의로 상대적 지원율을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이는 전체 일정에서 기계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이나믹 플레이시브 접착 스케줄링에서 일정이 결정되면은 이제 초기 일정의 최대 완료 시간은 이제 일정한 값이 되게 되므로 지연율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 최대 완료 시간을 최소화하여 생산 일정을 최적화하고 기계 고장 후 일정 지연율을 최소화하여 일정의 강건성을 강화하는 이제 바이 오브젝티브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 목표 최적화 문제에서 앞서 말씀드린 F2 지표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F2의 근사값을 추정해서 이제 강건성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지표로는 시나리오 기반 강건성 측정 방법입니다. 이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는데, 몬테카를로 방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대값을 근사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시나리오 기반 가능성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계산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기계 고장 이벤트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무작위로 생성하게 되고, 라이트 시프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기계 고장 이후의 일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일정과 실제 일정 차이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강건성을 평가하게 되고, 또 라지 N은 시뮬레이션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슬랙을 기반으로 한 대책 측정 방법입니다. 여기서 슬랙은 총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플롯 타임, 총 여유 시간이고, 두 번째는 프리 리액션 타임입니다. 총 여유 시간은 작업이 가장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강건성 지표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자유 여유 시간은 현재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다음 작업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자유 여유 시간을 고려한 이제 대체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게 됩니다. 아래는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예시인데 작업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슬랙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스케줄을 짠 모습인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박스가 이제 해당 오퍼레이션의 이제 프리 리액션 타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왼쪽의 그림 A와 B를 보시면 앞선 RM2와 RM3 기준으로는 이제 프리 리액션 타임이 많은 이제 작업 A가 이제 강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기계 고장을 고려한 이제 오른쪽에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보면은 B 프라임에서 이제 더 스케줄의 강건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RM2과 RM3는 이제 슬랙 타임만을 고려하였고 이때 이제 이를 보완해서 이제 작업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여유 시간을 할당하여 이제 강건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방법이 RF4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게 되고 이는 이제 작업 부하가 많은 작업은 더 많은 유효 시간을 가져야 일정이 강건해질 수 있고 그리고 여유 시간이 많으면 기계 고장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RF4는 작업량과 여유 시간을 함께 고려해서 일정의 강건성을 평가했지만 또 기계 고장이 발생하는 위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고장이 발생하면은 당연하게도 고장 발생 시점에 가까운 작업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 시간이 기계 고장 발생 지점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강건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제 식이 다음과 같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여유 시간과 고장 시간 사이의 거리이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거리분의 1은 이제 고장 시간과 가까울수록 이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서 강건성이 높다라는 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CNN 기반 대책 측정법에 대한 설명인데 일정이 복잡해질수록 기계 고장, 작업부와 여유 시간 등이 상호작용하여서 이제 단순 수식으로는 이제 그 강건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CNN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강건성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CNN 모델에 작동하는 이제 모습을 그림으로 도식한 것이고 이제 CNN 작동 원리는 이제 일정 데이터를 일정원 형태로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을 적용해서 합성곱을 연산한 후에 이제 풀링층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차원을 이제 축소시키고 이제 최종 예측 결과를 이제 내뱉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본 연구 그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CNN 모델의 구조인데 우선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CNN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정 데이터 XJ와 TJ를 수집하게 되고 이 학습 데이터를 CNN 모델에 입력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일정 데이터의 강건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로는 이제 일정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는데 이제 처음 5개의 입력은 작업량과 여유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나머지 5개 입력에서는 여유 시간과 기계 고장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값으로는 이제 TJ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된 강건성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일정 데이터의 이 5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출력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추후에 들어오는 일정에 대해서 강건성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방법과 CNN 기반 방법의 비교 실험으로 이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제 RM4와 RM5
방법이 RM2와 RM3보다 성능이 우수함이 이미 증명이 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M1, RM4, RM5, RMN을 비교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4단계를 거쳐서 이 해당 방문원의 성능을 비교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최적화 목표 함수 F2를 강건성 측정법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동일한 최적화 문제를 네 가지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해결하도록 설정을 하고, 이제 동일한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네개의 비지배해 집합을 얻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비지배 집합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고장을 이제 반영하여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제 각 입장에서 이제 실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라이프 시프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게 되고, 일정의 실제 최대 완료 시간을 구해서 이 값을 기존 목표 함수였던 F2의 값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업데이트된 비지배해 집합을 비교해서 떤 강건성 측정 방법이 더 나은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는 셋 커버리지 메저를 사용해서 떤 집합이 그 다른 집합의 비지배해 집합 포함하는지, 얼마나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2단계 알고리즘에 대한 플로우 차트인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CNN을 이용한 강건성 예측 모델 학습입니다. 우선 개선된 그 IC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초기 일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라이트 시프트 메서드를 적용해서 일정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그리고 CNN을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 샘플을 수집하고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초기의 생성에 ICA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화 및 파라미터 설정, 알고리즘의 최대 반복 횟수, 국가수, 제국수, 동화계수, 혁명률, 경쟁률을 이제 초기에 설정하고, 이제 비용이 낮은 이제 국가를 제국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식민지로 설정해서 초기 일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이 낮다는 거는 이제 목적 함수 값이 낮은, 이제 make span이 낮은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동화 및 혁명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동화라는 것은 이제 각 식민지를 제국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단계이고, 다중 교차 변이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기계에 대한 선택, 그리고 작업 교환 방식을 사용해서 작업에 대한 순서로 이제 제국과 유사하게 동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혁명은 이제 새로운 기계 및 작업 순서를 무작위로 변경해서 새로운 해를 탐색하는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 제국 내에서 동화 및 혁명 후에 일정 중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더 나은 일정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룰레트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일정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각 제국의 총 비용을 계산해서 가장 약한 제국은 이제 식민지를 내놓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가장 약한 제국이 내놓은 식민지를 강한 제국들이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식민지를 모든 잃은 제국은 소멸하게 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는 CNN을 활용해서 강화성 예측 및 이제 최적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일정이 생성될 때마다 기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일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일정에서 고장 정보와 작업량, 요조 시간 등을 추출해서 이제 CNN 모델을 통해서 강건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바이 오브젝티브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 NSGA2 알고리즘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는 비집의 해집합을 기반으로 최적해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NSGA2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비집의 정렬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개체를 우세한 정도에 따라 여러 개의 파레토 프론트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른 해가 있는지를 군지 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서 이제 거리의 그 해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NSGA2는 마찬가지로 이제 랜덤으로 초기의 집합을 생성하고 비집의 정렬을 수행해서 파레토 프론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군집거리를 계산해서 다양성이 높은 개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교차와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기존 객체와 새로운 객체군을 합쳐서 이제 비집의 정렬을 수행하고 이제 가장 우수한 객체군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파라미터 세팅 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ICA의 파라미터 설정으로는 이제 최대 반복 횟수는 100회, 국가수는 100개, 제구수는 10개로 설정을 하였고, 이제 다구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다중 요인 직결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동화, 계수, 혁명, 비율, 경쟁률 이 세 요인을 각 세 단계로 설정해서 9개 조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다중 요인 직결 실험을 수행해서 각 파라미터의 평균 효과 그래프를 분석해서 이제 최적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적값으로는 이제 동화 계수는 0.9, 혁명 비율은 0.05, 이제 컴피티션 레이트는 1로 이제 어, 나오게 되었고 이 값에 대한 해석으로는 동화 계수는 이제 식민지가 제국을 빠르게 닮아가도록 설정이 되었고 또 이제 랜덤 변이가 너무 잦지 않도록 설정이 되었고 또 제국 간 경쟁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NSGA2의 파라미터 설정 값은 이제 교차율은 0.6, 또 변이율은 0.2로 설정이 되었고, CNN 파라미터는 이제 CNN의 은닉층에 10개의 노드를 배치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개 벤치마크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기계 고장 수준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때 이제 다양한 감가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비집의 해집합을 이제 생성하게 되고 또 1000개의 샘플 스케줄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평균 지연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커버 지표를 사용해서 각각의 강건성 지표에 대한 해집합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실험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실험 결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타입 1에서의 강건성 측정 비교 결과입니다. CNN 기반 강건성 측정 방법인 RMN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NK5에서 이제 RMN이 다른 측정법보다 100%더 우수한 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K02와 NK03에서도 이제 RMN이 RM1과 RM5보다 우수하지만 RM4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고, NK08과 NK10에서는 RMN이 RM1보다 우수하지만 RM4, RM5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브레이크다운 타입 2에서의 비교 결과인데 이때 RM에는 NK02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이제 NK02와 NK08에서는 이제 RM1보다 우수하지만 마찬 RM4와 RM5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CPU 실행 시간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 이때는 RM1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제 RM1 방법은 비효율적 이고 이제 RM4와 RM5가 가장 적은 실행 시간을 소모하였지만 RM에는 기존 방법 대비 높은 강건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RM1보다 실행 시간이 적어 이제 실용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K04 데이터셋에서의 비집의 비교 분석인데 이때 빨간 색깔 점이 이제 RMN의 파레토 프론트의 값입니다. 어, 해당 결과를 보시면 RMN을 사용한 최적화 결과가 이제 RM4와 RM5보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어 이제 기계 고장 상황에서 더 우수한 일정 성능을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CNN과 다른 이제 신경망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백프로퍼게이션과 이제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신경망과 비교한 결과 CNN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브레이크다운 타입 1이고 오른쪽이 브레이크다운 타입 2의 실험 결과인데 CNN이 두 가지 신경망의 결과보다 더 우수한 해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example application 파트인데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제 방법을 MES에 통합해서
이제 생산 공정에서 기계 고장이 완료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는데 활용 가능하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으로 이제 본 논문은 기계 고장이 발생하는 다이나믹 플렉시블 접촉 스케줄링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료 시간과 일정 간극성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2단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실험 결과 이제 두 가지 기계 유형, 고장 유형에서 RMN이 다른 평가 방법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RMN을 사용하면은 계산 비용이 낮으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일정 간극성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기계 고장 이외에 다양한 동적 이벤트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CNN을 포함한 이제 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하여 이제 일정 최적화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본 논문의 강점으로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강건성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수식 위주의 강건성 평가의 성능을 능가하여 이제 스케줄링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반 모델 사용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MES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줌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해당 방법론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그리고 파라미터 값을 설계한 실험 설계 방법, 다구치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저도 향후 제 연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ICA와 NSGA 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이게 두 알고리즘 설명이 한 페이지도 안 될 정도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예측 모델로서 CNN을 사용한 이유와 이제 모델 파라미터 값 세팅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였다 생각합니다. 뭐 이제 예측 모델로서 딥러닝 모델은 이제 성능이 또 되게 좋은 이제 모델도 많은데 이제 굳이 CNN을 사용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CNN은 이제 그 파라미터 설정 값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만 이제 제시하여서 이 파라미터 값 세팅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와 이제 정리가 조금 많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구 논문이었다고 생각 이상입니다.